이 뒤에 있는 산이 후지산이거든요. 후지산이 보이는 막 강가 같은 곳에 페라리의 프로상계를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절경 가운데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새로워요. 계속 어디로 가나 막 걱정했는데 온 보람이 있다. 멋진 장소에서 한번 이 차량의 디테일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이걸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뭐 외관 보고 설명하고 뭐 디자인이 어떻고 이거 이미 이 차 출시됐을 때 차박사역이 얼마나 열심히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건 실제로 이 차를 GT카로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타신다고 했을 때 어떻느냐, 정말 여행할 때도 탈만한 차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여기 진짜 리얼하게 지금 짐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제 카메라 장비사인데 제가 한번 여기 앉아볼게요. 이렇게 2열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정말 남성 기준으로 맞춰서 시트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2열에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들 얼추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먹이 한 3개 가까이 들어가고 전고도 사실 그닥 이렇게 막 높은 차량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SUV가 아니니까 정말 4도어의 스포츠카로서 낮은 스포츠카를 살짝 올려놓은 느낌인데 헤드룸 공간도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앉았을 때 생각보다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물론 제가 2열에 계속 앉아봤지만 여기 이렇게 막 컵홀더도 있고 2개나 꽂을 수 있고 막 다 좋아.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게 시동이 걸렸을 때 이게 쑥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도 좋은데 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페라리잖아. 2열을 그냥 무늬만 2열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타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번에 페라리 프로상계와 여행을 함께 하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쪽에 도어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그래, 이 비주얼이잖아. 이 비주얼 딱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딱 코치도어로 열렸을 때 주인을 반겨주는 이런 느낌 있죠. 보통은 이렇게 코치도어가 되면 여기 B필러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B필러가 아주 강한 강성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체의 실제 강성과 구조상으로 좀 안정성이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실내 1열에도 한번 타보면요, 컴팩트하게 운전하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딱 이렇게 그립감 있는 스티어링 볼 수가 있고 살짝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시동을 켜볼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보시면 소리 들으셨나요, 여러분? 시동을 살짝 걸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보면 프렌싱 홀스 있는 경운기 굉장히 강인하게 딱 드러나 있고 딱 요렇게 방향지 시등은 좌우로 이렇게 똘깍똘깍 소리 나게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은 스위치 있죠. 요걸 통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도 바꿀 수 있고요. 후진을 딱 했을 때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10.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실제로 차를 타보시면 여지껏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어떤 페라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여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2열과 1열 조수석에 각각 탔을 때 이 차가 주는 인상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너무 편해서 이거는 내가 아는 페라리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차였어요. 제가 일본 시내를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시선을 한눈에 그냥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보닛부터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열리는 부분도 있고요. 12기통의 엄청난 엔진이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앞쪽이 샤크노즈라고 해서 상어 모양으로 이렇게 코가 내려오거든요. 여기가 물가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뭔가 상어 한 마리가, 하필이면 색상도 블루네요, 여러분. 상어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뛰놀다가 탁 자리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넓디 넓은 그릴에 아직도 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뜨겁고 무더운 여름인데 그래도 많이 달렸거든요. 카본 파이버, 역시 실내에서도 살짝 느끼셨겠지만 바깥에도 카본 파이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드러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헤드램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도로 육중한 사이즈, 사실 국산차로 따지면 뭐 팰리세이드랑 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 차보다 일단 전폭이 더 넓어요. 전장도 심지어 더 긴 차량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다 뚫려 있어서 들어온 공기가 이 측면부에 있는 카본의 휠 아치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휠에
이쪽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휠의 열감도 식혀주는 거죠. 휠 베이스도 넓은 차체에서 공기가 다 흐를 수 있도록 이 루프 쪽 이 디자인까지 팬더부까지 다 유선형으로 디자인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부를 보시면 페라리의 클래식한 기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윙 스포일러 하나마저도 공기가 타고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와이퍼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물을 내려가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윙 자체에도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해요. 테일 램프부터 아래쪽에 디퓨저 라인 하나하나까지 공기 역학, 에어로 다이나믹을 신경 써서 만든 차입니다. 사실 공차 중량으로 따지면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 차예요. 실제로 시승을 했을 때 이제 승차감 측면에서도 좀 첨단 장비를 통해서 패스트라고 하는 이 페라리 프로 3계만의 서스펜션 장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무거울 수밖에 없는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역학과 기술이 같이 만나는 지점을 통해서 일단 달릴 때도 좀 다른 진짜 실용적인 스포츠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제가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는 어떤지 진짜 감성은 일본 열도 도쿄 곳곳을 여행하면서 600km 넘게 이 차를 타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온몸으로 느껴보고 달려보고 또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딘지 진짜 모르겠는데 해안가를 끼고 돌고 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랑 일본이 되게 주행을 하다 보면 비슷하다. 어떨 때 보면 홍천에 온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춘천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청평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에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을왕리? 너무 더운 여름이어서 아까 전에 차를 탔는데 외부 온도가 41도인가가 찍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땡볕에 이렇게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탔을 때 진짜 걱정했던 게 이게 우리가 이런 하이엔드급 슈퍼카를 타면서 통풍, 열선 이런 거 기대 안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프로 3계 다 있어요. 운전석에서도 통풍 시트가 되고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2열도 돼요. 2열도. 통풍, 열선이 전부 다 되는 이 흔치 않은, 확실히 프로 3계는 그래도 타깃이 완전 젊은이보다는 2열에 소중한 가족들을 많이 태워야 하는 패밀리카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약간 여유로운 가장분들 무엇보다 그냥 기본 전제는 프로 3계가 얼마나 가치가 높은 차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프로 3계 타면서 느끼지만 저는 2년 전에 296 GTB를 이탈리아에서 시승을 해봤었잖아요. 사실 페라리의 모든 라인업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포르토피노, 로마, 정말 컴페티치온의 다양한 차가 있지만, 제가 진짜 페라리를 느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옵션이 너무 많아. 가격이 프로 3계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가치, 밸류로 따지면 프로 3계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페라리의 최초의 4도어 4인승 슈퍼카라는, 스포츠카라는 이게 얼마나 페라리에서 위대하게 탄생한 건지를 이해하고 계신 팬분들이라면 그 가치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센서티브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스피커도 아주 예민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음악을 살짝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렇다니까? 페라리에서 지금까지 사실 오디오가 좋다라고 저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느낀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와, 이 차 대박입니다. 페라리 최초로 오디오가 부메스터로 들어가요. 글로벌 본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브리핑 같은 거 하거든요. 페라리 프로 3계를 이제 만든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듣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부메스터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 부메스터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이 프로 3계에서 가장 최적화돼서 들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차에는 스피커만 한 21개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 와트로 따지면 1400와트가 넘는 정도의, 들었을 때 우리가 풍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전 사실 귀에 진짜 예민하긴 하거든요. 부메스터는 항상 뭔가 애매했거든요. 왜냐면 하이엔드급이라고 하기에 소름 끼치게 좋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소름 끼치게 좋아요. 프로 상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1열, 2열까지 모든 승객들이 다 사운드를 들었을 때 누구 하나 난 별로 안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든 느낌이에요. 사운드 이 스피커의 위치가 어디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음들이 다 부딪히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위치부터 하나하나 엄청나게 신경 쓴 것 같다는 느낌을 오디오 들으시면서 받으실 거예요. 어떤 음악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잡아내고요. 밸런스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좀 센 음악 있죠. 그런 음악에서도 진가가 좀 드러나요. 웬만한 클래식, 힙합, 뭐 댄스, 락 여러 장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진짜 프로 상계를 닮은 부메스터 오디오를 넣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시승 행사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1열, 2열 다 좋아. 일반 도로를 그냥 이렇게 달릴 때 이 차가 엄청 실키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알싸하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알싸한 승차감. 약간 짬뽕인데 그냥 짬뽕이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마라탕은 아니야. 얘는 약간 사천 짬뽕 느낌? 같은 짬뽕인데 고급 중식당에서만 나오는 해산물의 향도 느껴지고 고급지다. 누구나 쉽게 맛보면서 바로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그 향신료도 조금 특이하고 약간 불친절한 느낌도 들고 그런 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주행하시다가 답답하다, 불편하다 그렇게 느낄 요소는 거의 많이 배제된 차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가 들리세요? 소리마저도 그래. 그렇게 막 강렬한 막 팝콘 터지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12기통이 만들어내는 그 조화로움은 있다. 그래서 이게 시끄럽다고 느껴본 적은 지금 몇 시간을 이 차 안에 있었음에도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이런 여행을 우리한테 보내준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짐도 많고 일단 캐리어도 실어야 되고 막 가방도 있고 카메라 장비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싣고도 사람 3명의 승객을 태우고도 충분히 달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다른 페라리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프로 상계로 느낄 수 있다는 거. 페라리 프로 상계 2열에 앉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와인딩이 살짝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도로 위에서 2열의 승차감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지금 페라리 차인데 어쨌든 역시 감회가 새롭고 좀 감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페라리의 슈퍼카가 맞는데 엄청 편하긴 하거든요. 공간도 여유롭고 2열에 앉았을 때 이렇게 제 레그룸 공간도 얼추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카메라 장비 가방이 있는데 이걸 살짝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하는 분들의 뭐 짐들, 제 가방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옆 좌석에다가도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바깥의 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진데 조금 아쉬운 거는 2열에 이렇게 도어부에 윈도우 디에로 라인이 좀 위쪽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2열에 앉은 승객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방감, 요거는 1열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2열이 있다는 게 이게 어디입니까? 정말 기적적인 페라리다. 기적적인 프로 상계. 숙소가 제가 살면서 묵어본 곳들 중에 여기 장난 아닙니다. 와, 그림이다잉. 진짜 맛있어.